현재 중국에서 이번 러시아 전쟁에 관련해 매우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한 중국 일각에서는 한국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나온 초강력 발언으로 인해 중국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인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계속 지지해왔는데 러시아 정부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가 중국의 치명타가 된다는데요. 현재 러시아 상황과 연관하여 중국은 어떠한 국면이며 중러 간에 무슨 곤란한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이번 전쟁은 러시아와 중국의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가 버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중국의 올림픽 기간을 양보할 정도로 이번 전쟁에 여유를 부렸다가 큰 곤혹에 처했습니다. 일부 미 군사 매체에서는 러시아 병력의 절반 이상을 잃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였으며, 러시아는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지 못해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자존심을 크게 구긴 상태입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과 같이 육 공군이 상당히 발달한 국가는 핵만 빼면 러시아를 이길 수도 있겠다는 의견도 등장했으며, 결정적으로 미국과 같은 주요 강대국의 전반적인 전력이 노출되었다는 치명적인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봤자 미국에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게 저절로 증명된 셈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난감해졌는데, 일면 우크라이나와 깊은 교류를 하고 1대1로를 확대하려던 중국은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자 예상하지 못한 서방의 압력에 크게 시달리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전쟁이 최소한 2주 안에 마무리되었다면 중국도 적당히 눈치 보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겠지만, 한 달 이상 길어지면서 러시아는 극심한 군물자 부족에 시달렸고 미국은 이 타이밍에 적극 개입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2주 동안 러시아 경제가 서방으로부터 어떻게 제재를 당하고 고꾸라졌는지 그대로 봤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루블화 가치가 폭락하자 금리를 20%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 등으로 다시 루블화 가치를 살렸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금리 인상을 통한 방법은 결국 추후 다시 루블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것이죠. 미국은 패권을 가진 국가가 힘을 사용했을 때의 과정을 예시로 보여줬으며 중국은 이에 얼어붙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로 상황을 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중국 전문가 회의에서는 러시아 국력이 약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원래는 이 전쟁 이후에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제3세계가 연합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국이 사우디에 100% 달러 석유 결제 방법에서 이제 페트로 위안화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이슬람권에 방문하면서 미국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모두 결집시키려 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언론에서도 이러한 중국 움직임에 동조해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화폐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전 세계의 경제와 군사력의 중심을 장차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면서 영향력을 뻗쳐나가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매우 잘 버텼고 서방은 무기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키이우 장악을 실패한 뒤에 병력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에 중국은 러시아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파악 후에 러시아의 전략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국력이 약해진 러시아의 자원을 빼먹으면서 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큰 배신감을 느낄 만한 황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가만 보면 러시아도 전쟁 이후에 중국 외에는 기댈 만한 상대가 거의 없다는 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북한도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어 자원을 헐값에 중국에 내어 팔듯이 러시아도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CNN에 따르면 벌써부터 이런 조짐이 보이며 러시아가 암시장에서 움직인다는 말이 나옵니다. CNN 비즈니스는 최근 러시아가 암시장에서 석유를 불법 유통하는 정황이 밝혀졌다고 전합니다. 이스라엘 해양 분석기관 윈드워드에 따르면 러시아 유조선이 위치 식별 장치를 끈 상태에서 이동이 잦아졌고, 이러한 선박들이 대거 제3의 장소에서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는 징후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들 국가는 중국과 인도 등 유엔의 러시아 제재에 찬성하지 않은 친러 국가들로 분류된 곳입니다. 특히 이러한 암거래 방식은 미국의 제재를 당했던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이 써왔던 방식과 유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 거래가 적발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철퇴를 가하며 불이익을 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원유를 하역 후에 해상에서 배가 떠도는 방식으로 원유를 저장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최소 10수년간 중국은 이렇게 평소보다 가치가 낮아진 러시아의 자원을 대거 흡수할 것이기에 자체적으로 러시아 국력이 쇠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지금 당장 중국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미 2주 전에 러시아는 라브로프 세르게이 러시아 외교장관을 베이징에 보냈다가 거절되었는데도 다시 러시아는 외교부 장관 회담을 베이징에서 갖기를 강력 요청해서 중국과 회담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이는 자칫 중국이 러시아에서 손을 떼버리고 장기간 내버려 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며, 특히 최근 미국에서 중국의 수입품 중 350여 개의 관세를 풀어주면서 중국에 혜택을 제공했는데,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중국이 러시아 제재만 잘 따라준다면 완전히 견제하지만은 않겠다는 제스처이기도 하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도록 양국이 재차 협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중국 예상대로 어떻게든 이번 전쟁의 최종 승리자가 중국이 된다는 국면이며, 중국은 가운데에서 적당히 눈치만 보며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만 시키면 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러시아를 비롯해 제3세계에서 중국에 자금을 몰아주면 달러 패권까지 도전해본다는 계산입니다. 다만 현재 전세계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외화 비율은 2%밖에 안 되어 달러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몸집을 불려나가면서 중국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 중국 외교 회담에서 중국 당국은 뜻밖의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양 국가 간 관계를 발전시킨다는데 의지를 보다 확고히 하면서도 자신들의 반대 세력인 미국이 제재를 하고 불법적인 시도를 했다고 미국을 규탄하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시대적인 미소 냉전 시대의 산물을 벗어버리고 다극화 시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패권을 벗어나 중러 중심의 제3세계 연합이 활성화돼야 함을 우회적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회담을 마치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 언론은 다소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 등 주요 언론은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의 방해를 좌절시켰다고 강조했으며, 이번 일로 인해서 러시아 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국의 관영신문은 이에 대해서 양측은 외교회담을 가졌다라고 짧게 서술했고, 특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경우 파키스탄 회담과 러시아 회담이 있었다고 동일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회담을 가졌다고만 서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서방을 막상 크게 자극할까 몸을 사렸다는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의 군사 지원이나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일부 채널에서는 정작 러시아가 주장한 발언 때문에 중국이 당혹해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 독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동시에 이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원했는데 중국은 이러한 러시아 요구에 크게 당혹해했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 세계에 강요하면서 이를 무시하면 보복까지 하겠다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돈바스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 딜레마가 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바로 중국의 대만을 비롯 홍콩, 티벳,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논하고 있는데, 만약 이 시점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적극 지지한다면 이는 역풍이 불게 됩니다. 중국이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지지했으므로 대만, 신장 위구르, 티벳 독립도 용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회담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동조도 못한다는 의견인 것이죠. 실제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 제주도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가 그 말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국의 한 작가가 자신 출판물이 여러 국가를 비롯 대만 등에서 출판되었다는 감사 인사를 했는데, 중국 누리꾼들이 이에 격분하며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며 댓글에 우리는 그럼 제주도 독립을 지지한다고 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제주도 독립 주장은 한국에 아무런 영향도 없었으며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결국 중국의 이런 식의 주장은 중국도 어쨌든 누군가의 국가에서 독립 세력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므로 그 이후에 중국 네티즌은 제주도 독립에 대한 의견은 말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중국이 지지해야 한다고 요청하니 당황하는 것이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지지하긴 해야 하지만 중국의 국가론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SEMP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도 최근 미국의 외교위원회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은 영토 보전과 주권,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만약 중국이 러시아 돈바스 독립을 인정하면 대만이나 기타 중국의 소수민족에도 똑같은 원칙을 서방에서 강조하면 뭐라 할 것이냐며 물은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자칫 전 세계 국가별로 정치적 혹은 역사적 견해에 따라 이렇게 독립하는 경우가 동시다발적으로 많아지게 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는 입장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 독립국가가 탄생한다는 자체가 중국은 불편하며 대만도 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본래 이 전쟁 처음에는
중국이 러시아처럼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대만이 돈바스 지역처럼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는 상황이 제기될까 거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다소 다른 문제나 이것이 과거 소련 붕괴 때처럼 다수의 독립국가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는 중국은 러시아를 피해 다니고 양국의 중재자 역할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 등 독립국 얘기만 나와도 거북해하며 도망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이중적 태도를 보이다가 중국도 독립국 논란에 크게 휘말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